프로야구 10개 팀의 스프링 캠프가 한창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설 연휴 기간에 메이저리그에서 깜짝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FA 한국인 메이저리거였던 김하성 선수가 아메리칸 리그 동부지구의 템파베이 레이스와 2년 2,900만 달러의 계약을 맺었다고 발표했는데요. 김하성 선수의 이번 계약은 2025 시즌은 1,300만, 2026 시즌은 1,600만 달러를 받고 2025 시즌 후에 다시 FA 선언을 할 수 있는 옵트아웃 권리도 보장받았습니다. 사실상 김하성 선수 입장에서는 FA 재수를 선택한 셈인데요. 2025 시즌 활약에 따라 올 시즌 후 다시 FA를 통해서 김하성 선수가 대형 계약을 누릴 수 있을지 궁금한데요. 이번 시간에는 메이저리그 대표 스몰 마켓 팀인 템파베이 레이스가 왜 김하성 선수와 계약을 맺었는지, 그리고 계약 이후에 흘러나왔던 김하성 선수 계약과 관련된 여러 소문들에 대해서 제가 또 에이전트를 통해 취재했던 내용과 함께 여러분한테 소개하겠습니다. 정미철 의원은 일단 김하성 선수가 템파베이와 2년 계약을 맺은 내용을 보고 좀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물론 다치지 않았다면이라는 단서를 달면 좀 아쉽긴 하죠. 기간이나 그렇죠. 금액이나. 근데 안 다쳤으면 한 1억. 그렇죠. 6년 1억. 그렇습니다. 근데 그 좋지 않은 상황을 감안한다면 저는 굉장히 잘한 계약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뭐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저기 이제 옵트아웃 조항이 저는 눈에 가장 띄고요. 사실 이따 말씀 나누겠지만 김하성 선수가 5월 정도에 복귀를 하는 가장 긍정적인 시나리오를 감안을 하면 약 7월 정도에 베스트로 올라온다는 계산이 나오는데 그렇게 되면 그렇죠. 그러면 템파가 아메리칸 동부에서 지금은 전력이 뭐 2020년대에는 굉장히 잘했던 팀이긴 하지만 뭐 그렇게 플레이오프까지 갈 뭐 전력은 사실 지금 스타트는 아닌데 예를 들어서 거기를 간다면 이 계약은 성공한 거고 템파 입장에서는. 그리고 김하성 선수 입장에서도 7월 정도에 가면 거의 1년 반의 이 금액이란 말이죠. 그러면 정말 그 비즈니스적으로 접근을 하면 계약 굉장히 잘한 계약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네. 여러분 뭐 메이저리그 좀만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템파베이가 그동안 굉장히 이제 잘 이렇게 투자에 대해서는 좀 많이 인색한 편이죠. 그래서 스몰 마켓 팀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템파베이 역대 FA 계약 규모 순위를 저희가 보여주시나요? 네, 보고 이렇게 여러분 좀 보실 텐데 잭 애플린, 윌슨 알바레스 이렇게 쭉 그래서 김하성 선수 2년 2,900만 달러까지 FA지만 그렇게 많은 투자를 하지 않는 액수로 아마 여러분 보실 거예요. 뭐 다저스랑 굳이 비교를 안 해도 엄청 큰 차이가 있죠. 템파베이 구단이 이제 여러분 또 아시다시피 2024 시즌 정규 시즌이 끝나고 허리케인 피해로 인해서 홈구장 지붕이 지금 무너졌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좀 상황이 안 좋고요. 또 자금 사정도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김하성 선수한테 이 정도의 계약을 안겼다는 거는 구단 입장에서도 굉장히 의미가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2024, 2025 오프 시즌 동안에 템파베이가 FA 계약이 맺은 게 다 2건이에요. 김하성 선수와 데니 젠슨 하면 되게 친숙하지 않나요? 그렇죠. 근데 이제 모든 지표 WAR이나 이런 뭐 조정 득점 능력을 보면 김하성 선수가 좀 도드라지는 건 맞아요. 그러니까 지난 시즌에 김하성 선수가 좀 주춤하긴 했지만 샌디에이고 기준 WAR을 템파에 대입시켜 봐도 거의 뭐 탑급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뭐 브랜든 라우라든지 뭐 이런 선수 제외한다면 굉장히 활약이 좀 좋을 거다. 건강이 이제 전제가 깔리겠지만.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템파베이가 이제 사실 최근에 이제 5시즌 연속 포스트 시즌 진출이 중단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되게 잘했는데 5할 밑으로 내려가면서 결국은 그렇죠. 이제 김하성 선수 영입의 이유는 그러니까 템파가 리툴링을 하기 위한 뭐 그런 포석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김하성 선수가 7월 데드라인 전에 예를 들어서 베스트를 올라온다면 그때 성적을 감안해서 김하성 선수를 쭉 가지고 갈 수도 있어요. 포스트 시즌 때문에. 근데 이제 팀 사정이 좋지 않고 김하성 선수가 도드라진다. 뭐 제가 봤을 때는 에드먼 선수가 다저스에서 잘하긴 하지만 톰 에드먼 선수. 여전히 다저스도 유격수 생각을 할 거예요. 만약 이제 정말 월드 시리즈를 앞두고 있는 만약에 포스트 시즌 가는 상황에서 그렇죠. 다저스는 올라갈 확률이 많고 꼭 다저스 특정하는 건 아니지만 왜냐하면 김하성은 3, 2, U 다 됩니다. 그리고 또 방망이 잘 맞으면 1루도 볼 수 있어요. 그만큼 능력이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송구에 대한 건강만 좀 보여준다면 가치가 매우 올라갈 거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좀 그 선수 측 취재를 해봤습니다. 네. 네, 이거는 이제 선수 측이 지금 말한 내용입니다. 에이전트 포함해서요. FA 시장이 열리자마자 가장 빨리 연락을 취했던 팀 중 하나가 템파베이였다고 합니다. 네, 선수 측에서는 유격수로 뛸 수 있는 팀과 옵트아웃을 계약서 안에 넣을 수 있는 걸 조건으로 내걸었는데 이걸 맞춰준 팀이 템파베이였다고 합니다. 템파베이는 유격수로서의 김하성 선수의 가치를 인정해준 팀이었고 재활도 여유 있게 할 수 있게끔 배려해줬다고 하는데요. 아마 처음에 복귀했을 때는 유격수보다는 이루수로 나갈 확률이 좀 높아 보여요. 네, 그러다가 차츰 아까 지금 말씀하신 게 7월이었잖아요. 그렇죠. 네, 7월 정도에 되면 유격수로 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템파베이 2025 시즌 예상 라인업 김하성 선수가 복귀했을 때 그 예상 라인업을 여러분한테 지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네. 근데 사실 김하성 선수가 건강하다는 가정을 보면 지금 템파의 공격력을 지배하는 선수가 좀 특정돼 있다. 사실 뭐 아까 라우 선수도 말씀드렸고 그렇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6번 정도까지도 가용할 만한 성적이에요. 김하성 선수가 보면. 그렇죠. 네, 뭐 2루도 가능하고 3루도 가능하기 때문에 어쨌든 건강이 가장 관건이다. 지금 김하성 선수 페이스가 나쁘지 않다는 소식이 뭐 들려오고 있으니까 템파 혹은 김하성 팬들은 매우 기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하성 이제 템파 계약 발표된 후에 미국 현지에서 이제 보도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사실 나왔어요. 왜냐면 이게 저로서는 잘된 계약 같은데 반대의 막 기사들이 쏟아졌잖아요. 근데 이현미 기자가 보러스 코퍼레이션에 직접 연락을 해서 이걸 취재를 또 하셨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뭐 최근에 이거는 사실 뭐 MK 스포츠 김재우 기자도 기사를 썼는데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로부터 3+1년 계약을 제안받았으나 뭐 보라스가 거절했다. 이런 게 에센 셜리 스포츠라는 미국의 매체에서 보도를 했었어요. 근데 이 보도의 어떤 중심 소스가 뭐냐라고 했더니 이쪽에서는 그 조셉 킴이라는 그 인물이죠. SNS 트위터에 올라온 그 주장입니다. 이 조셉 킴이라는 분은 일반 분이시고 이제 김하성 선수가 조셉 킴이 이제 SNS에다가 샌프란시스코로부터 3+1년 제안을 받았고 하지만 당시에 김하성 선수 측이 4년 이상을 계약을 원했기 때문에 이게 그래서 어그러졌다. 그리고 김하성이 보라스를 에이전트 교체하면서 보라스를 선택한 건 최대의 실수였다. 뭐 보라스를 고용하면서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었다. 뭐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이분은 한국인 메이저리그 활약 소식을 전하거나 국내 메이저리그 중계 코멘터리를 업로드하는 좀 약간 공신력적인 면에서 조금 떨어지는 그런 분입니다. 사실 이분이 뭐 기자인지 아닌지도 아직은 불분명한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 내용을 제가 또 이제 선수 측에 좀 물어봤는데 전혀 사실이 아닌 내용이라서 대응할 가치가 없어 아예 아무 입장도 내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보통 뭐 이거는 뭐 명예훼손이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아예 그냥 상대 안 하겠다. 네, 그런 입장이었어요. 샌프란시스코 구단으로부터 3+1년 제안을 받은 적도 없고 선수 측에서 4년 이상을 원해서 계약이 성사되지 않았다는 건 완전 허무맹랑한 이야기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두 번째 또 말이 많이 나왔던 게 김하성을 올 시즌 중에 트레이드를 시키냐 이런 내용이잖아요. 근데 위원님 만약 이런 거를 시즌 전에 물어보면 이걸 대답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이거는 사실 저희들 추측인 거지. 그렇죠. 뭐 여러분들 템파 간다는 소식 듣고 아마 템파 생각했던 분은 많이 없으실 거예요. 이것처럼 변수가 굉장히 많고요. 또 특히나 템파 같은 특성을 가진 팀들은 정말 비밀리에 일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측할 수 없는 범위가 많아요. 그래서 이거 좀 물어봤어요. 근데 그래 일단 물어봐야 되니까 물어는 봤는데 일단 이거는 좀 선수 입장에서는 아니 좀 트레이드를 원한다 이런 얘기를 공식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냐. 그리고 구단도 트레이드를 조건으로 해서 계약을 하지는 않으니까. 그리고 템파베이가 올 시즌에 잘해서 포스트 시즌 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또 김하성 선수가 필요할 수밖에 없을 거고. 그러니까 이거는 시즌 전에 많은 예상하지 못했던 많은 변수들이 있는 상황에서는 시즌 전에 예측하기는 좀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동안 이제 템파베이가 뭐 블레이크 스넬이나 아담에스나 또 타일러 글래스나워 같은 선수들이 FA 되기 전 모두 팀을 떠났잖아요. 그렇죠. 또 요 부분을 또 팬들은 다 기억을 하시니까 이런 관성 때문에 그러니까 누구나 다 추측을 할 수 있는 거죠. 요 정도 추측까지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이제 2025 시즌이 끝나고 옵트아웃을 통해서 본인이 직접 FA가 되거나 또 2026 시즌에도 잔류하게 된다면 템파베이가 김하성 선수 연봉을 덜어내기 위해서 트레이드 카드를 분명히 활용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2025 시즌에는 지금 7월이 트레이드 이적 시장에서 트레이드가 될 수 있는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지만 7월에 트레이드 되기는 김하성 선수가 보여준 게 너무 없지 않을까. 그렇죠. 5월 스타트라고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7월이 한 거의 이제 베스트 컨디션일 텐데요. 그때는 예측하기 좀 어렵죠. 네, 그때 성적도 가만히 돼서. 템파도 김하성 선수에 대한 생각을 좀 바꿀 거예요. 네. 이건 제가 취재하면서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만약에 김하성 선수가 시즌 중에 트레이드 없이 뭐 잘 마무리가 됐다, 건강하게 그랬다면 분명히 옵트아웃을 선언할 것이다. 저도 그 생각이 좀 많아요. 네, 그렇죠. 네. 그리고 또 그렇게 할 수밖에 없겠죠. 시장 상황이. 그리고 젊은 나이에 다시 한번 시장의 가치를 평가받고 싶어 할 것이고요. 건강한 몸 상태에서 FA를 통해서 그러니까 올 시즌에는 그러니까 2024년 끝나고는 이제 부상 수술과 부상이라는 그것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는데 그렇죠. 2025년 건강하게 시즌을 마친다면 FA를 통해서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목표치에 도달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이제 템파베이가 이제 그 메이저리그 데뷔를 앞둔 유격수 유망주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2003년생. 어리네요. 21세 나이에 카슨 윌리엄스거든요. 그래서 템파 입장에서는 윌리엄스가 데뷔할 때까지 김하성 선수가 잘 그 자리를 이어주기를 가장 베스트죠. 그렇죠. 윌리엄스 선수는 유망주 순위 탑 5 안에 늘 들었던 선수예요. 그리고 우타자이면서 이제 유격수가 주 포지션인데 송구 굉장히 좋습니다. 제가 영상 또 찾아봤거든요. 송구 좋고 근데 타격에서 당연히 이 나이는 리스크가 있죠. 이제 삼진율이 조금 많은 것 하지만 파워툴은 가지고 있고 김하성 선수가 템파의 계획대로 그러니까 윌리엄스 선수가 딱 그 스텝갭에 대한 계획이 딱 맞아 떨어진다면 베스트인 거죠. 김하성 선수에게도 베스트, 템파에게도 베스트. 네. 기자님 템파베이 말고 연락 온 팀 알 수 있을까요? 아마 여러분 기사 많이 보셨는데 거기 나온 팀들이입니다. 거기 뭐 샌프란시스코, 샌디에고, LA 에인절스, 애틀란타, 디트로이트 타이거스, 미러키 뭐 진짜 연락 온 팀 정말 많았어요. 그래서 특히나 이제 왜 아까 그런 기사가 양상이 됐냐?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에서 이정우 선수에게 김하성 몸 상태를 뭐 물어봤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만큼 가치가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이름만 나와도 그렇게 막 생산되는 기사가 좀 많은 맞아요. 그 정도의 선수입니다. 이 루카 돈치치님이네요. 제가 잘못 읽어서 죄송합니다. 네, 농구 선수 루카 돈치치. 네. 화상 입단식을 놀라하십니다. 네. 야디오 몰리나님이 샌프란시스코 갔다면 진짜 키움 시스코 되는 거죠. 근데 민철 의원님 어때요? 같은 팀의 출신의 선수가 메이저리그 팀에 한 팀에 있다는 거가 장단점은 저는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도 야수라면. 그렇죠. 포지션 중복이 되면 물론 이제 자국 친구고 그거는 경쟁이기 때문에 때로는 좀 가혹하게 다가오죠. 제가 과거에 뭐 지금 고인이 됐지만 조성민과 정민태와 저와 한 팀에서 경쟁을 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요미우리. 근데 그 가혹하긴 하죠. 사실 그것도 투술해서 나랑 밥을 계속 먹다가 내 친구만 콜업이 되거나 혹시 나만 콜업이 되거나
그럼 이 박탈감도 굉장히 크거든요. 맞아요. 네. 네, 맞아요. 프로가 그렇습니다. 네. 갑자기 맞아. 정민태 의원이랑 전성민 선수로 다 같은 시기에 한 팀에서 뛴 적이 있었구나. 네. 아, 네.